안녕하세요. 2025년 9월 13일 세상은 또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BT의 5분 세상 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지수부터 바로 보시죠. 와, 3395.54. 이제 정말 3400선이 코앞이에요. 이게 불과 이틀 전에 3,300 넘었다고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겁니다. 이걸로 벌써 9거래일 연속 상승이라니 정말 대단하죠. 네, 그럼 첫 번째 섹션 경제 푸트부터 좀 더 짚게 들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이 뜨거운 호황이랑 차가운 위기가 정말 같이 있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렸을까요? 동력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한쪽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4를 개발했다, 이런 엄청난 기술 호재가 빵 터졌고요. 다른 한쪽에선 정부가 양도세를 좀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이 코멘트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상황을 그냥 주가가 좀 올랐네?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HBM4 같은 이런 차세대 기술이 아예 시장의 판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뜨거운 열기가 반도체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농심. 주가가 상반기보다 무려 32.82%나 폭등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봤더니 바로 넷플릭스에서 대박난 드라마 K-팝 데몬 헌터스와의 콜라보 때문이었어요. 이야, 이게 바로 K-컨텐츠의 힘이 K-푸드 대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이걸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 아니겠어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정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과연 우리 모두가 이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있을까요? 현실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500대 기업 중에 올 하반기에 사람 뽑을 계획이 있는 곳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42.5%에서 37.2%로요. 심지어 채용을 줄이겠다는 기업은 작년보다 2배나 늘었고요. 그러니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기업들은 또 자기들이 원하는 인재가 없다고 하소연하고, 이 심각한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시급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사회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여러 이슈들을 한번 짚어볼게요. 먼저 이 한 문장으로 시작하고 싶네요. 위대한 행동이다. 그는 영웅이다. 이게 한 중국 네티즌이 남긴 댓글이라고 합니다. 바로 인천 앞바다에서 중국인을 구하다 안타깝게 순직한 고 이재석 해양경찰 경장의 이야기입니다. 밀물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에게 자신의 부력조끼를 망설임 없이 건네고 함께 헤엄쳐 나오다가 결국 목숨을 잃으셨죠. 정부는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서 1계급 특진을 추서했습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지아주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이게 좀 과시용 이민 단속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사건이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아무리 외국 기업 투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이걸 뒷받침해줄 현실적인 비자 제도가 없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갈등이 터졌습니다. 바로 교촌치킨의 슈링크플레이션 문제인데요.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소비자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딱 3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양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고, 둘째, 원래 100% 닭다리살이었는데 닭가심살을 섞기 시작했고, 셋째, 이렇게 다 바꿔 쓰면서 가격은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생활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술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 그 두 얼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통신사들의 좀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겠죠. 2012년 KT부터 시작해서 LGU+, 거쳐서 올해 SKT까지 지난 10년 동안 고객 정보 유출은 그냥 통신 3사의 고질병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된 우리 개인정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바로 범죄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잡힌 한 온라인 피싱 조직이 입힌 총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67억 원입니다. 67억!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거대한 사기 범죄에 사용된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죠. 그중 90%가 단돈 몇만 원에 자기 계정을 팔아넘긴 10대 청소년들 명의였다는 겁니다. 정말 씁쓸하죠. 자, 이렇게 어두운 면만 있는 건 아니죠. 당연히 밝은 면도 있습니다. 애플이 이번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던졌어요. 두께가 단 5.63mm, 역대 가장 얇은 아이폰 에어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얇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로 그 걱정부터 하더라고요. 이거 또 휘는 거 아니야? 예전 밴드게이트처럼요. 근데 애플 반응이 아주 자신만만했어요. 임원들이 직접 나서서 어디 한번 마음껏 구부려보세요 라고 했죠. 강력한 티타늄 프레임에다가
긁힘의 3배나 더 강해진 새로운 기술 덕분이라고 합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혁신적인 디자인은 항상 내구성에 대한 걱정을 낳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 튼튼함의 대명사였던 노키아는 결국 사라졌잖아요.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의 스마트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과연 무엇이 될까요? 디자인일까요? 아니면 튼튼함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